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vs 베르챗 KYC 인증 관련 논란, 이 영상 하나로 종결해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국내 거래소 상장에 대한 적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 내용은 뭐 베리체 방에서 있었던 내용들인데, 고 대표님, 어느 한 유저가 그럽니다. 고 대표님, 베리도 파이코인처럼 KYC 패스트트랙, KYC 이런 거 하면 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초기 참여자의 채굴자, 생태계 참여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가 취지를 잘 알아야 돼요. 파이가 KYC 패스트 이런 걸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파이는 보통 어때요? 일부 유저한테 국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파이에 뭔가 지갑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거래소에 있는 지갑 뭐 이런 거 외에는 파이 자체에서 뭔가 지갑을 만들고자 한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는 파이를 일단 30번 이상 채굴을 해서 KYC 인증을 받아야 그 지갑이 메인의 지갑으로서 실질적으로 쓰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리챗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굉장히 민감해요. 패스트 트랙이 개인이 다른 사람 KYC 해주는 거죠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KYC 정확한 정의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 그죠? 저희는 불가능할 때 하다. KYC 정보는 매우 중요한 개인 정보인데 그걸 다른 개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어서요 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더 보면은 파이코인은 무슨 깡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초기 참여자에게 다른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엄청난 논란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다. AI 구별하기 애매한 일부분만 검증하게 하고 유출도 못하게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내용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아래로 내려보면 그렇군요. 추후에 유저가 많아지면 참고해보겠다. 지금은 아직 유저가 많지 않아서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인 듯하다. 사실 KYC 속도로만 봐도요, 베리챗은 지금 굉장히 이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프로젝트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KYC 인증도 이렇게 간단한 게 어딨어요. 일단 간단해. 그리고 딱 간단하게 딱 찍어서 올리면 어때요? 베리챗만큼 이게 뭔가 메리트 있는 게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느끼실 것 같은데, 좀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국내 거래소 상장 심사 기준, 뭐 그 전에 봐야 될 부분은 파이코인 KYC 인증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 문제점 자체를 가지고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라 파이코인 자체가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왜 지금 안 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일단 KYC 시스템은 AI가 1차 검증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선별된 사용자들, 우리가 검증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검증자들이 뭡니까? KYC 검증자가 되어서 다른 사용자의 신분증 정보를 검토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신분증 사진, 이름 등 직접 열람하게 되기 때문에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정보 유출의 위험이 매우 높다. 과거 사례에서는 일부 검증자들이 마스킹 처리가 불완전한 신분증을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죠. 이런 게 논란이 좀 있었고, 법적 규제 위반 가능성, 국내에서는 특근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KYC 과정에서 수집된 신분증 정보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 하에 관리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파이코인의 인간 검증 방식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내용. 그리고 본인 확인의 신뢰성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등 신뢰성 있는 방법을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일반적인 거래소의 방식과 달리 파이코인의 인간 검증 방식은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기 어렵다고 지적을 한다. 이는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준수 측면에서도 이런 의무 준수 측면에서 큰 결함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이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국내 거래소 상장의 심사 기준에는 어떻게 뭔가 맞춰지는지 보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고객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제도인데, 파이코인의 KYC 방식이 정보보호관리체계의 기본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AML 의무인데 고객 확인 의무와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파이코인의 허술한 KYC 시스템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돼 있죠. 이건 인식의 차이라서 약간 애매하긴 하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의 신뢰성, 투명성에서 거래소는 프로젝트의 기술, 그리고 사업성, 커뮤니티, 그리고 운영 주체의 투명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대요.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적인 신뢰 요소가 부족한 파이코인의 KYC 방식은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여기 지금 뭐 고 대표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그 내용 있죠? 이 대화 내용들. 사실 이게 괜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고,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과거에 제가 분명히 다뤄드린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기사 내용인데,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11억 원을 맞았어요. 3만 명 홍채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을 한 건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전에 어디였죠? 성남인가 서울인가 가가지고 이렇게 그 인증을 받았는데, 홍채 인식에 대해서 지금 보면 생체 정보를 무단 수집한 월드코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라고 해서 한국에서 93,463명이 월드 앱을 내려받았고, 이 가운데 29,991명이 홍채를 인증했다. 샘 올트만 AI 경영자가 정식 출시한 홍채 인식 암호화폐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보면은 월드코인이 가상자산을 대가로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를 했다. 그리고 TFH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TFH가 합법적인 처리 근거 없이 홍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해외로 옮기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민감한 정보들, 그냥 홍채 인식에 대한 부분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히 과징금이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울러 월드코인 재단에서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최소 수집한 목적 외에 개인정보 사용을 금지하며 개인정보 삭제 기능을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월드코인이 기존에 수집한 홍채 정보의 모든 정보는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개선됐지만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는 만큼이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이거를 개개인이 하는 시스템들은 분명히 한계성이 있고 약간의 논란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경고성이기 때문에 베리챗은 굳이 이걸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잘 되고 있는 베리챗이다 라는 걸 해석해 볼 수 있고, 파이코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약간 중앙화 방식처럼 약간 갑갑한데 그래도 뭔가 유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제점은 뭐다? 지금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민감한 정보들의 의심 이런 것들이 좀 크다,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